시험례로 넘어갈게요. 시험례. 35살 남성이 구안와사의 증상으로 내원하였다. 그런데 이 구안와사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생기는 장부가 위의 문제이지만 대장의 문제로도 오고 다른 경락에서도 오거든요. 소장경, 삼초경, 담경, 심지어 간, 비로도 구안와사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총통치법에서는 복진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안와사가 눈 못 감잖아요. 코 못 움직이죠. 입술 꼭 다물지를 못하잖아요. 읽어볼게요. 한검, 윤입술, 뺨 부위에 마취가 덜 풀린 것 같은 마비감을 호소하였으며, 그래서 복진을 해보니까 중안에 압통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위의 문제라는 감이 좀 잡히잖아요. 그래서 위와 관련된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트림과 체기가 자주 있다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의 문제라는 확신이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나타난 복진과 내가 물어서 들은 답을 통해서 위의 문제를 본 거예요. 그래서 구안와사라는 병 자체는 얼굴에 있는 경락상에 생긴, 경근에 생긴 문제이잖아요. 그러면 얼굴에 생긴 경근의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떠올려야 될 혈은 경근 소통방인 함곡 이목을 떠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차츰 나아졌는데 몇 번 만에 끝을 냈냐면 21번 만에 얼굴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눈도 감기고 입도 잘 다물어지고 복모열, 중안 압통도 사라진 걸 확인하고 치료를 마쳤다는 거예요. 이분이 27번을 마쳤다고 나오네요. 제가 팔체질 관련 책을 보다가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구안와사를 10번 이상 치료해본 경험이 없어요. 다행히 쉬운 사람만 와서 그러는지 아주 멍청한 방법으로 했는데도 보통 10번 안에 다 낫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가진 저로서는 27번 만에 끝냈다는 이 기록을 보고 별로 감동이 안 와요. 팔체질 관련 책도 보니까 21번 침 났다는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보통 구안와사는 20번에서 30번은 침을 놓아야 치료가 되는구나,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마비가 돼서 온 사람이 원장님이 얼마쯤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한 20번 내지 30번 치료하면 깨끗이 나을 거예요. 이렇게 예우를 말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례를 보고서. 시험 사례.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목이 뒤로 젖혀지지 않고 아프다. 이거는 지금 어디가 아프다는 뜻이냐면요, 흉쇄 유돌근 앞쪽이에요. 목을 뒤로 젖힐 때 아프다 그러는데 어디가 아프니? 그러니까 환자가 손을 갖다 대주는데 보니까 조경명 위경에 내려가는
앞, 목, 흉쇄 유돌근을 중심으로 앞쪽은 경이라 그러고 흉쇄 유돌근을 중심으로 뒤쪽은 항이라 그랬죠. 그래서 경항통 그러면 목 앞이나 뒤쪽에 문제를 말하죠. 그래서 어쩌다가 이렇게 아프게 된지 물어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혈액장 윗몸 일으키기를 하다가 하고 나서 생긴 증상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만져보니까 근육이 뭉쳤어요. 흉쇄유돌근이. 이거는 경근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어떤 혈이 먼저 떠올라야 되냐면 근육의 문제이고 경락의 문제이니까 경근 소통방인 함곡 이목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게 침을 놓았더니 금방 생긴 증상이라서 2번 치료받고 나았대요. 그러니까요, 이게 아픈지 얼마 만에 찾아온 환자이냐에 따라서 치료 횟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고등학교 2학년짜리인데다가 윗몸 일으키게 하다가 생긴 통증인데다가 바로 왔기 때문에 2번 만에 나왔어요. 그 다음 치염례 33살 여자 서해부 통증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 서해부 통증이 왜 왔느냐고 물어보니까 요가를 연락이 하고 나서 통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족소양 담인지 족양명 위경인지 헷갈렸지만 복진을 해보니까 중환혈 압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족양명 위의 문제를 보고 경근의 문제를 보고 운동하고 나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경근 소통방인 함극과 이목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족상 담경으로도 서해부 통증이 생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목과 함극 2개를 놓으면 이 2 경락이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 서해부 통증은 11번 치료로 끝냈다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저도 서해부 통증으로 가끔 신경이 쓰인 적이 있었는데요. 의자에 하도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 서해부 통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총통증 배운 다음에 자세히 보니까 대퇴부 안쪽으로 통증이 와요. 그래서 태백퇴충 썼죠. 태백퇴충. 그런데 이게 몇 달 동안 전혀 안 아파요. 저는 제 몸에 어떤 증상이 생기면 반드시 2개씩 침을 놓아보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효과를 못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됐다 4개, 6개 놓지 말고요. 여러분의 몸에 어떤 증상이 생기면 꼭 2개씩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는 자기 경락에 혈부터 찌르고 그 다음 대표 오행회를 조합을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 치염례 22살 여학생, 대학생이죠. 정강이가 저리고 걸을 때 아프다고 왔어요. 정강이가 어디예요? 경골 바깥쪽 그 족양명 위경이 내려가는 무릎 아래가 정강이잖아요. 그 정강이가 시리고 절이 돼요. 그래서 물었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니? 그러니까 그 여대생이 하는 말이
치악산 등반 다녀와서 생겼어요. 그러면 왜 생겼는지는 짐작이 가잖아요. 그런데 환자가 말하는 증상이 정강이가 저리고 걸을 때 발등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 걸을 때 아프다는 이 한마디에 떠오르는 혈이 있죠. 그게 바로 경락, 경근, 소통방, 운동장애, 움직일 때 아플 때 쓰는 득표혈, 함곡, 이목을 주처방으로 써서 3번 만에 나왔대요. 그 다음 치염례, 43살 여자, 43살 여자분이 그 전날 체기가 있었대요. 그 전날 체기가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속이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으며 눈과 앞머리에 열이 나며 두통을 호소하였다. 환자가 말하는 호소 증상만 듣고도 어느 장부의 문제라는 게 짐작이 되잖아요. 어제 체기가 있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속이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어느 장부라는 게 짐작이 되잖아요. 지금 체기가 있었다는 거니까 식체에 쓰는 가장 명혈이 함곡, 이목이잖아요. 경락, 경근, 소통방인데 경락 유주상의 문제만 소통시키는 게 아니고 위를 지나가는 음식물도 소통을 시키는 작용이 함곡, 이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기라는 말, 어제 체했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는 함곡과 이목이란 혈이 들어오고, 그 다음 눈과 앞머리에 열이 나며, 지금 눈에 열감이 있어요. 앞머리에 열감이 있어요. 앞머리는 양명경락이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머리가 심하게 아파요. 동시침할 때 말씀드렸지만 두통의 90% 이상은 열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눈도 마찬가지예요. 눈이 아픈 경우도 거의 90% 이상은 열 때문에 아파요. 식체가 있었기 때문에 함곡, 이목을 선택했어요. 눈과 앞머리에 열감이 있고 지금 머리가 심하게 아파요. 그러면 병리가 뭐예요? 열이잖아요. 위에 식체 때문에 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복진을 해보니까 중환 압통 나왔어요. 병리를 구성해 보니까 식체 때문에 생긴 증상에다가 열 때문에 생긴 증상이 섞여 있어요. 그러면 함곡, 이목, 해계, 양곡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치료를 하면서 보니까 모든 증상은 불통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한의학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불통, 즉통. 모든 통증의 원인은 통하지 않아서다. 뭐가 통하지 않았느냐? 지금 와야 될 영양분이 못 오고 산소가 공급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일정한 체온이
공급이 안 되면 아파요. 그래서 불통 즉통이란 말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이걸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뒷머리로 열감이 올라온대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요, 견갑, 거근 이런 데가 굳어 있어요. 그러면 천주를 지나서 이렇게 방광 1선, 2선이 쭉 내려가야 되는데, 방광 1선, 2선이 내려가는 통로 어딘가가 막혀 있어요. 근육이 굳어서 막혀 있던, 습이 차여서 막혀 있던, 그러면요, 소통이 안 되면 열이 생기더라고요. 밥을 먹고 체해도 음식이 지금 막혀있는 위 그 지점을 중심으로 밑으로 못 내려가잖아요. 위에 기가 위장 밑으로 못 내려가기 때문에 점점점 쌓이는 게 열이더라고요. 또 점점 쌓이는 게 습이에요. 그래서 위에 음식이 막혀 있으면 얼굴이 부어요. 위에 음식이 막혀 있으면 얼굴에 열감이 생겨요. 저는 그런 것도 봤어요. 어떤 환자가 열이 옆 얼굴 쪽으로만 올라온다는 거예요. 귀 쪽으로. 귀 뒤쪽으로, 귀 쪽으로, 귀 앞으로, 옆 얼굴로. 전 그런 사람 흔하게 못 봤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왔느냐면 허리가 아파서 왔어요. 그래서 허리가 왜 아프게 됐어요? 그러니까 집안, 미국은 집이 엄청 크거든요. 집안 대청소를 하느라고 진공 청소기를 몇 시간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공 청소기를 대체로 보면 삐딱하게 옆으로 밀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 고관절 중심으로 옆쪽에 근육이 굳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족소양 담경이 내려가는 그 어딘가가 근육이 뭉쳐서 굳어버리니까 족소양 담경을 타고 내려가는 기혈이 막히니까 옆 얼굴로 열이 올라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위를 공부하고 있는데, 위에 식체로 소통이 막히면 위를 중심으로 가슴, 얼굴, 눈, 머리 쪽으로 열이 올라와서 통증을 만들든지 아니면 습이 쌓여서 붓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병인 병기를 약간 설명해 드렸어요. 그 다음 취업례. 76살 된 할머니, 왼쪽 두 번째 발가락 당김. 두 번째 발가락이 당긴대요. 옛날에 저는 이런 증상이 오면 이게 어느 장부, 어느 경락의 문제인지를 파고 들어갈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그래? 그리고 아픈 자리 가서 그냥 함곡이나 뇌정이나 여태나 어디 가서 침 놓았겠지. 그러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치료하는 것보다는 어느 경락, 어느 장부의 문제인가를 먼저 궁리를 해보고, 그러면 어떤 원인으로 이 병이 생겼을까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어떤 오행혈로 치료를 해볼까 생각을 해본다는 게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발가락의 문제니까 조경명 유경을 선택했고, 두 번째 발가락을 움직일 때
당기는 증상이니까 경락, 경근을 소통시켜주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함곡 임읍을 쓴 거예요. 이분의 복지는 여러 개가 나타났어요. 물론 중환도 나타났지만 여러 개의 복진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복진부터 하면 여러분 실력으로 어느 장부, 어느 경락인지를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복진 들어가기 전에 나름대로 환자가 말하는 증상과 환자가 말하는 증상이 나타난 경락을 중심으로 어느 장부의 문제일 것 같다, 이렇게 좀 감을 잡고 복진으로 들어가면 도움이 돼요. 저도 처음에 복진으로 알 수 있다는 말이 너무 재미나서 환자만 오면 복진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워서 어느 복진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쉬운 건데도. 그래서 낙침을 예로 들면 낙침 진단점이 담, 견정, 천종, 대장경의 거골, 그 다음에 슬어의 위중, 그 다음에 위양, 이런 혈들이잖아요. 이런 혈들을 제가 거골이 아파요. 그러면 이 사람의 낙침은 대장경의 문제일 것 같다, 이렇게 일단 감을 잡아요. 그리고 나서 복진으로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르게 천추가 아파요. 그러면 이건 틀림없는 대장경의 문제구나, 이렇게 들어가야지. 처음부터 낙침이 왔어요. 환자가 내가 복진으로 결정 한번 해보자 그러고 만져보면요, 중환도 아파, 천추도 아파, 1월도 아파. 그러면 내가 그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확정을 못하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만나는 환자들이 대부분 경락, 경근, 근골격계 병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감을 잡고 확인 차원에서 복진으로 들어가 보세요. 제가 양경은 양경끼리, 음경은 음경끼리 복진을 하다 보니까요, 재밌는 일이 참 많이 나와요. 어느 혈과 어느 혈을 조합시킬지를 알려주는 정보가 엄청 많더라고요. 이 두 번째 발가락 당기는 환자는 함곡 임읍으로 치료했고요.